네, 마지막 강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관객분들을 위해 줌에서는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줌에서 하단에 지구 본 모양을 선택하시면 언어 선택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강연, 다음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신 서광 스님을 모시고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담론,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이라는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서광 스님은 한국 명상심리 상담 연구 원장으로 계시고 치유하는 요식 읽기, 단단한 마음 공부의 저술이 있습니다. 스님을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담론, 명상의 과거, 미래, 그리고 지금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 싶다는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일방적으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또 미래에 또 함께 하실 분들께서 제가 이거는 하도처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국 명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함께 어쩌면은 미래에 볼 때는 K명상의 1세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한국 명상의 어떤 대중화, 일상화, 또 명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필요한 어떤 훌륭한 도구가, 수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하도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조금 양해 말씀드릴 거는, 처음부터 이 주제를 한 건 아닌데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 오전까지 정말로 각 분야에서 이 명상가 또 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본인의 영역에서 이걸 접목해 오면서 진짜 열심히 훌륭한 그런 연구들과 또 고민들을 하시고 또 일상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걸 다 지켜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그 국내외에 이런 훌륭한 그 연구자들 분, 그리고 또 수행하시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무척 감명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지금의 시점에서 이런 하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이 부수적인 하도는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서 왜 이 동국대에서 처음 동기는 이미 여러 차례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이런 예상치 않는 그 어떤 도전에 직면해서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행사를 첫째 하고 1회를 하고, 이번에 이제 제2회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 학술대회를 다시 조금 더 많은 진화를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걸 더 확대하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하도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이게 이제 영화 제목으로도 나온 건데요, 그 한국의 선불교기도 하고 또 중국의 선이 시작됐을 때 이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셔서 이 선불교의 어떤 초조로 이 치황을 받고 계신데, 달마가 동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가서 정말 중국화된 그런 선불교를 열었고, 그 중국의 또 그 불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700년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연구하고 다방면을 지켜왔는데요. 달마 스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그냥 간단하게 저희 그냥 넘어가겠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왜 이걸 얘기했을까 뭐 여러분의 경험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달마 스님은 세계의 저서, 물론 학술적으로 따지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냥 달마 스님 세계의 저서를 제가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 스님의 첫 번째 혈맹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달마 스님의 핵심 메시지는 자기 마음을 봐라. 자기 마음이 곧 부처고 자기 마음이 도고 열반이고 보리다. 마음 밖에서 뭘 보지 말라. 마음을 본성을 보는 것이 선이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심론이란 저서에서는 당신이 두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첫 번째가 뭐냐, 무와 공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우리 각자 마음은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진여 깨끗한 마음이고 하나는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은 그냥 지혜로운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러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인데, 우리 모두의 마음엔 이 두 가지 작용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에 내가 지혜로운 마음,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이 작용하냐, 아니면 고통을 유발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작용하냐, 이거의 결정 요인은 탐진치 삼독이다. 그래서 수행은 삼독을 해독하는 과정이 수행이다. 그럼 해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체계인 육바라밀, 그리고 대승뿐만 아니라 소승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소위 마음공부란 걸 할 때에 개정해 사막, 계율과 그리고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 그리고 지혜의 이런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입상윤이라는 저서인데요. 도에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고 또 실천을 통해서다. 이치에 대한 건 뭐냐? 붓다 중생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모든 차이가 외형적으로 보여진 차이는 그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현상적 차이,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거에 대한 변하는 차이고, 근본적으로는 일체 중생은 동질에 같다. 지혜로, 거기에다 같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이냐,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본각에 대한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차이는 뭐냐? 지혜의 차이가 아니라 번뇌 망상이 많고 적음.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일으킬 때에 번뇌 망상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 삼독에 중독돼서, 독성에 중독돼서 얼만큼 더 어리석게 작용을 하게 하느냐, 요 차이일 뿐이라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지혜의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중에서 더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작동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어떤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 속에서 늘 뭐예요? 괴로움과 즐거움에, 또는 내가 명예로운 거 불명예로운 거, 또는 뭐 내가 칭찬을 받냐 비난을 받냐, 또 내가 이익을 얻냐 손해를 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리는데, 이걸 통해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관하고 들여다보면서 또 수행을 실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또 집착 없이 마지막에 자리 이타행,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사진을 보면은 20세기의 최고의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이미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년에 당신 그 강연회에 참가한 한 청중이 질문했어요. 미래에 200~300년 지난 뒤에 20세기에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1900년대 이후에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고 뭐 나치 어떤 대학살이라든지 공산주의 몰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토인비 박사님 놀랍게도 불교가 서양에 소개된 거다, 전래된 거다. 그때 당시 저는 없었지만 청중이 엄청 술렁거렸을까라는 것을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불교가 서양에 소개되는 것이 이게 큰 사건이냐, 그 당시에는 참 짐작이 안 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주제를 하두를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뭘까? 불교가 서양에 전래된 건 어떤 그 서양의 한 불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서양 세계의 불교의 심오한 지혜와 영적 자유의 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다. 또한 끊임없이 과학과 갈등하고 반목해온 기독교 대신 불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한 걸 제가 봤었는데요. 밑에 거는 이제 일종의 좀 제 개인적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달마가 동쪽으로 가서,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불교의 어떤 핵심 가르침과 메시지와 중국의 도교와 유교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중국화된 선불교를 탄생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물론 중국만이 아니죠.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나 또는 뭐 이래 초기 불교나 많은 불교의 다양한 이런 파들이 영역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서양으로 건너가서 영향을 같이 서양 문화와 함께 만났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달마가 서쪽으로 가서 달마가 서쪽으로 가서 불교가 뭘 만났냐? 서양의 과학과 정신치료, 실용주의 등과 만나서 현대 명상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해봤고, 그리고 그 현대 명상이란 것이 어떤 건가? 우린 지난 금요일 날 명상과 뇌과학 파트에서 정말 많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정말 깊이 있는 연구들. 그리고 어제 또 명상과 정신치료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명상이 어떤 명상 어떻게 좋은지 뭐 보시면은 앞에서도 뒤로는 안 가네. 네, 자 웰빙에서 이런 뭐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생각 쭉 보셔요.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도 명상 자기 연민과 오늘 또 오전에 발표한 카렌 브루스 박사님의 얘기, 자기 연민과 웰빙에서도 이런 증가들, 좋은 것들, 긍정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뭐예요? 향상된다는 수많은 연구들. 또 그 외에 반대로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이런 온갖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이거 불교적인 용어로 보자면 앤드루 올렌스키 박사가 첫날 얘기했을 때 선심소, 불선심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우리의 불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극하는 지혜와 반대로 가는 그런 고통을 유발하는 이런 불선심소들은 전부 뭐예요? 감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지혜를 더 증장시키는 뭐예요? 그 선심소는 굉장히 증가된다는,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훌륭하신 국내외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걸 넘어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현대 명상에 대한 비판적 자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 컨퍼런스나 이런 거에 그다지 적합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해도 항상 뭐예요? 늘 좋은 것이 있다면 반대로 늘 흑백은 좋고 나쁨 늘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또 비판적 시각의 자각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국 명상, K 명상을 어떤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잠깐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요거는요, 이분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시는 게 로널드 퍼서 교수,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경제학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저서입니다. 이분의 저서가 뭐라고 되냐면 그냥 제목만 보시죠. 뭐 명상의 상품화, 자본주의 영성.
딱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이 명상도 지금 굉장한 큰 뭐예요?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만큼 대중의 인기와 또 이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빨간 글씨 보시면 메인스트림 명상이 이제 주류가 됐고 레볼루션을 혁명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빨간 글씨 보시면 자본주의 영성이라게 나오고 신자유의 족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뭔 얘기를 하겠나 이런 게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 책 이 제목이 맥 마인드풀리스에서 마음 챙김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이런 말은 제가 한두 마디 소개하게 되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해독 깨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독을 강화하는 치료 기술로 개조되고 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꼭 긍정적인 파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의 명상을 공부하고 또 명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명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은 우리 입장에서 그냥 건전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도덕 기준, 윤리, 공익에 대한 비전 없이 시장 정신에 입각해서 집중력 향상, 리더십 훈련, 자기개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이런 것도 좀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진짜 이번 코로나를 겪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사실 고통스러운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가난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양극화되는 경향도 있고, 불평등이나 환경 파괴,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보다는 그냥 치료의 필요성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쭉 내려놨는데요. 또 다른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마음 챙김 부럽고 마음 챙김 장사꾼, 제가 이렇게 앞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마음 챙김의 어떤 이런 유용함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동하고 있는데, 부럽고 장사꾼, 제가 초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비판도 그냥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명상은 팔리어로 바와나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경작하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분은요, 명상을 성적을 올리고 현실적인 성공과 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율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에 다 나오는데요. 저 구글의 그 명상 지도자로 유명했던 자드 몽탄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 책을 보면서 마음 챙김이 더 큰 행복과 건강, 성공적인 경력과 부를 가져온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해, 참 명상은, 그래서 제가 한번 소주제를 붙여봤습니다. 명상은 그래서 이런 비난처럼 상품인가 아니면 방편적 기술인가. 이게 이제 상품이라 할 때 이제 왜 맥 마인드풀리스가 붙였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그 맥도날드를 앞에 같이 해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맥도날드 맨 처음에 햄버거 대학을 해서 전공은 햄버거 학이고 부전공이 프렌치 프라이 학 이수, 그래서 자격증을 줬더지, 명상 프로그램도 자동화, 표준화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가 지금 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입장에서 제가 왜 굳이 이걸 여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냐, 이렇게 성스럽고 멋진 공간에서 더 크게, 더 결점 없이, 그리고 더 많은 이에게,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고자 하는 저희 그 동대 국제명상 프로그램이 창립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이 좀 더 많은 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명상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많은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행복배달 명상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사람과 많은 사람에게 좀 더 흥미롭고 그리고 더 멋진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2D에서 3D로 이렇게 웹사이트도 지금
바꿨고요. 예, 끊임없이 굉장히 빠른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방편적 기술인 거죠. 좀 더 편리함을 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뭐 불교 수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서법 보시면요. 여기서 뭐 말씀 다 못 드려 죄송한데,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상품이냐, 정말 이렇게 그 신자유주의고 어떤 뭐예요? 비즈니스의 측면인가, 아니면 출가와 세속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거고 혁명적인 동화 과정에서 계율과 승가 등 전통 불교 요소를 재평가하는 어떤 가도기적인 과정인가, 우리가 적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역인가.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 산속에서 정말 어떤 특정의 출가 수행자만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개인의 안방까지 와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데 혁신적인 그리고 대단한 공헌이 있는 거죠. 오늘의 그 서양의 명상을 이루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이 논문은 굉장히 올해 4월 14일인가 이게 그 사이콜로지 사이언스지에 이게 올라온 건데요. 이 버팔로 대학에서 네 분이 연구하신 주제예요. 마인드풀니스가 신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붙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굉장히 독립적인 스타일, 독립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이거 대학생 상대로 한 연구입니다. 독립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마인드풀니스 프랙티스 이런 유도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 게 오히려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더라. 그런데 자기를 굉장히 상호 의존적 성격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라고 자기를 보는 사람한테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이 연구에서 결론은 뭔 얘기를 하고, 왜 이게 나오죠? 연구의 결론을 보면요, 마음챙김 자체는 친사회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콘텐츠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챙김은 일종의 도구고 수단이다. 그래서 마음챙김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분 결론은 이래요. 서양이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그 독립적인 문화의 그 맥락에서는 마음챙김이 이렇게 오히려 이고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이 마음챙김의 이 사티 수행은 불교의 전통에선 우리의 동양의 문화에서는 상당히 이 관계를 중시하는, 또 굉장히 서로의 연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런 수행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친사회적 이점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연구 한편으로 결론이나 어떤 확신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연구들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우리는 그냥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 불교 수행 체계에서의 수행 맥락을 보게 되면요, 대승식 순전에 아까 육바람이 뭔가 생각하셨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시예요. 너그러움을 내가 베풀고, 또 지게 상대에게 어떤 절도죠.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더 많이 행하고, 상대에게 방해가 되는, 상대의 어떤 지혜 작용을 방해하는, 선한 마음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은 금하는, 이런 것이 계율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뭐 인욕, 전진, 선정,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도 그냥 유시 3세도 보면 수행의 5단계가 있는데, 자량이 첫 번째가 복덕과 지력을 쌓는 거에 보시면 거기에도 육바람일도 나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챙김 사티 수행이 37가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념초.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큰 의미의 사티는 여기 사념초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요즘 말하는 또 사무량심 같은 경우 컴패션 명상, 연민 명상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사무량심 뭐 쭉 나옵니다. 여기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불교의 전통 불교의 수행 체계나 수행 맥락을 벗어나서 그렇게 수행할 때에 그런 부작용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연구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럼 불교의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은 뭐냐? 좀 전에 데비드 에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제공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행복을 주는 이런 것이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고, 그 수행 방법으로서 자리 이타, 자기 연민과 이타, 타자 연민, 그리고 또 그렇게 이타와 진정한 건강한 타자 이타행을 하려면, 자리 이타행을 하려면 당연히 지혜 수행도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행 체계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어떤 절도 있는 행위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건강하지 않는 행위, 건강한 행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개정의 이런 체계가 기본적으로 무시될 때, 아니면 이런 거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상당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래서 전통의 인간관을 본다면 아까 잠깐 달마 스님의 그 혈맹론, 관심론, 입상을 볼 때도 느끼고 대승불교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로 지혜롭고 고귀하고,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존된 연기적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의는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봐도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해한 서양의 현대 명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수행 단계에서 개정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양의 불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계율이나 승가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거는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명상을 하는 정말로 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이에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되고자 유익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자리 이탈을 중시하는데 조금 현대 명상이 그 부분은 여기엔 제가 크게 이론을 하지는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부분은 관계상 넘어가고요. 담론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뭘까? 그렇다면 서양의 명상이, 현대 명상이 우리 한국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과 또 관심과 대중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굉장한 유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현대 서양의 명상이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뭔가? 어떤 또 서양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 전통에 결핍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는, 이런 서양학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요, 밑에 보시면 정신치료와 과학의 옷을 입은, 그러니까 불교가 도교나 유교의 바탕이 있던 그 옛날에는 선불교를 만들었지만, 탄생시켰지만, 또 불교가 그런 선불교나 동양의 온갖 불교들이 서양에 가서는, 서양의 굉장히 과학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실증주의. 그래서 서양의 정신치료와 과학의 옷을 입고 그런 바탕에서 명상은 하불안 우울증, 생존 경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영혼의 비타민 같은 그런 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산속 중심의 수행에서 도시 중심의 수행으로 이끌고 어떤 트렌드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출가 중심에서 제가 중심의 어떤 수행으로 트렌드 가져오고, 깨달음 중심에서 치유 중심으로 수행의 어떤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전통의 우리 수행은 뭐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상당히 이 개인적인 이런 프라이빗하게 이런 거였다면, 서양의 명상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동화, 표준화의 이런 걸 만들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만일 달마가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왔고 우리가 지금 흡수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에 국내외 관련된 분들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외국 분들 정말 그 자체로 훌륭하고 감명 깊었고, 또 국내 발표자 분들도 정말 훌륭하고 우린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동대가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저변 확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에게 이런
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또 명상을 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까지. 요즘 명상은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과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한 분 한 분의 강연을 우리가 개인이 듣고자 한다면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동대에서 이런 일을 국제명상 페스티벌 여기에서 제공하는 건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냥 이거를 일시적 행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상설로 이걸 개설해 놓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요로 하고 하는 순간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여러 가지 이 SNS에 그걸 통해 가지고 활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세부적으로 개발하고 또 더 많이 소외된 계층에도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국내에 이런 더 많은 학자분들,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한 개인이 그걸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엄두도 안 나는 어마어마한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오늘 좀 전에 발표했던 카렌 블루스 교수의 청소년 문제, 우리 한국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가 이런 학자분들한테 그 학자분들의 전공 영역에 맞는 개인의 주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걸 또 이런 결과들을 그냥 이제 사장시킨 게 아니라 다 축적시키면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그리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한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해 갈 건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럼 우리의 방향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요즘은 세계가 함께 글로벌 시대에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만의 명상, K-명상은 뭘 담아야 되느냐,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드로 던지지 못하고 드린데, 자, 인도에서 달마가 갔고 또 동쪽에서 달마가 갔고 서쪽의 달마가 현대명상의 이름으로 한국에 왔고요. 다시 또 우리의 다르마 체입니다. 본질의 부처님의 근본의 핵심 메시지, 요익 중생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시 더 확장하고 더 많이 한국적인 방식으로 개발시켜서 다시 또 세계와 함께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채상인데 모양이 상은, 자,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을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정신치료라는 그릇이 이미 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시도한 게 아코 앱이고 스마트폰으로 명상을 이렇게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또 4차 산업과 연결, 이런 3D 또 이 웹사이트입니다. 4차 산업과 더 연계하고 확장하고 더 많이 끊임없이 진화해, 이것이 하나 이런 그릇에 담을 거다. 현대인들에게 맞는 그런 형태로 용입니다. 용은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용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때 세계인들에게도 도움이 돼.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 나아가서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유익을 줄 거냐 했을 때 한국 정신문화 중에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물론 요즘 여기 자연과 환경도 다 포함돼야 되겠죠. 홍익인간과 가장 또 일치한 게 뭐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요익 중생의 불교의 또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적에. 그리고 그런 방식이 자리이타요. 나도 포함시키고 타자도. 아까 카렌 블루스 연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훨씬 더 청소년이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이 타자에게도 훨씬 친절하다 연구 결과, 이건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이타, 나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친절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타자에게도 이타적이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우리 역사에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죠. 품앗이라든지 서로 돕는 이런 우리의 아주 따뜻한 그런 정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이 정으로만 나가면 곤란하겠지만, 그럼 정이 깨지죠. 손상이 당하죠. 단단한 그릇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상이라고 하는 이런 4차 삼위연계는 이런 그릇에 담아. 그렇게 해서 이걸 내놔야 된다. 그럼 앞으로 현재 우리가 명상을 지도하고 또 명상을 배우고 또 현재 또 내가 명상가가 되고자 하는 이런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겠냐. 제가 또 시간 강의사 던질 뿐만 아니라 그냥 저기 뱀, 소, 불교 경전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까 마인드풀리스가 그 자체가 무슨 뭐 약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도구죠.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릇되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 비유를 하기를 똑같은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명상의 도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할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나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의 어떤 진정성 또 이 따뜻함 그런 게 아니겠냐.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친 게 불교에 정법, 사법 해놨죠. 그릇된 자가 의도가 건강하지 않는 그릇된 자가 뭐예요? 아주 그 좋은 법, 아주 완벽한 법을 사용하면 그 도구가 올바른 도구가 그릇된 잘못된 도구, 나쁜 도구로 변하고 또 뭐예요? 굉장히 도구 자체가 신통치 않아도 정말로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진정성으로 한 지도자가 그 신통하지 않는 도구를 쓴다. 그 잘못된 도구조차도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변화된다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명상의 K명상이 훗날에 멀지 않은 날에 좀 더 보편적이고 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저희 동국대 국제명상 페스티벌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향상시켜 갈 텐데 우리 이 기간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이런 그 자료를 활용하실 분들께서 경험의 내용들을 늘 저희 그 사이트에 올려주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끊임없이 계속 함께 변화하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미리 많이 준비된 원고가 아니라서 좀 행설수설 좀 산만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우리 3일간의 이 명상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 감사드리고 이걸로서 저의 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오후에 마무리로 그런 멋진 훌륭한 콘서트가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서광 스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이셔가지고 시간도 짧은데 이렇게 강연 준비해 주시느라고 아주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멘트를 스님께서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소광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그 마음 챙김 명상, K 명상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홍익 중생, 요익 중생을 근본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외국에서 6분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7분 이렇게 그 모시기 힘든 그런 분들을 모셔서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아주 좋고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셔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컨퍼런스는 내년에 더 알찬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광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 명상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렇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제2의 서울국제명상 컨퍼런스 2021 명상 새로운 연결 온라인 컨퍼런스는 3일에 걸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공양하시고 오후에는 명상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2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